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마루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먼지가 햇빛 속에서 느리게 떠다니고 있었죠. 저는 그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기억도 저렇게 떠다니는 걸까? 제 이름은 김순애입니다. 올해 78.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이 둘 낳아 키우고 남편 먼저 보내고 지금은 손자 민수랑 단둘이 살고 있죠. 민수는 대학 졸업하고도 취직이 안 돼서 집에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다 그렇다던데요. 그날도 별다를 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된장찌개 끓이고 빨래 널고 민수가 늦잠 자는 동안 저는 장롱 정리를 시작했죠. 오래된 옷가지들, 쓰지 않는 이불들. 정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발견했습니다. 장롱 제일 안쪽, 손이 닿지 않는 구석에 숨겨둔 낡은 나무 상자를요. 오동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였습니다. 표면이 닳아서 광택도 없고 자물쇠도 녹슬어 있었죠. 저는 그 상자를 꺼내며 손이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거든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50년. 그 상자는 5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거기 있었다. 그리고 그날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왔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봉투가 3장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들, 제 손글씨로 빼곡하게 쓰인 글자들, 그리고 봉투 위에 연필로 흐릿하게 적힌 한 줄. 잠깐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 좋아요 하나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눈은 부어 있었죠. 아마 새벽까지 게임을 했나 봅니다. 정리 좀 하고 있다.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나 봅니다. 민수가 이상한 눈으로 저를 봤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 그냥 오래된 거 좀 발견해서. 민수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제 손에 들린 편지 봉투를 보더니 물었죠. 그게 뭔데요? 편지란다. 편지요? 누가 보낸 건데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편지가, 이 낡은 종이 몇 장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비밀이었다는 걸요. 내가 쓴 거야. 할머니가요? 누구한테요? 그건 마지막 편지까지 읽어봐야 알겠지. 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하나 집어들려고 했죠. 저는 황급히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 아직은. 안 돼. 왜요? 순서가 있어. 편지는 순서대로 읽어야 하는 거란다. 민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그럼 할머니가 읽어주세요. 저한테 넌 왜 읽고 싶은데? 그냥요. 할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서요. 평생 저한테 그런 표정 지은 적 없잖아요. 그 순간 순애는 알았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어쩌면 숨기지 말아야 한다는 걸. 저는 첫 번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1953년 7월 27일. 정혜진에게. 민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혜진? 그게 누구예요? 내 첫사랑이었단다. 첫사랑이요? 근데 할아버지는요? 저는 웃었습니다. 쓸쓸하게요. 할아버지는 내 두 번째 사랑이었지. 그날 전쟁이 시작됐다.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제가 20살이던 해였습니다. 새벽에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비가 오나 싶었죠. 근데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 소리는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왔습니다.
포탄 소리였죠. 아버지가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순애야, 일어나. 당장 짐 싸.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전쟁이다. 인민군이 내려왔어. 저는 그때 전쟁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라디오에서 들었던 먼 나라 이야기인 줄만 알았죠. 근데 그게 우리 마을까지 온 겁니다.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 쌀 한 말, 어머니 비녀, 아버지 도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은 버리고 가는 거였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길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울음소리, 고함소리, 욕지거리.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봤습니다. 인파 속에서 한 남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눈빛이 깊은 남자였죠. 저보다 두세 살 많아 보였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저를 보고 있었죠. 순애야, 빨리. 아버지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서 눈을 떼고 아버지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정혜진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피나는 지옥이었다. 사람들은 걸으면서 죽어갔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밟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한강을 건넜습니다. 다리는 이미 폭파되어서 배를 타고 건너야 했죠. 배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 같았습니다. 배 안에서 다시 그 남자를 봤습니다. 그는 배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작은 보따리만 안고요. 그는 창밖을 보고 있었죠. 강물이 빠르게 흘러가는 걸요. 저기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요.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 저기, 혹시 어디로 가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남쪽으로요. 가족은요? 없어요. 그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저는 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옆에 앉았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가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김순애요. 정혜진이에요. 해질에 다할 진이에요? 네. 바다가 다한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건데 지금 보면 참 이상한 이름이에요. 왜요? 바다는 안 다하잖아요. 계속 있으니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전쟁통인데도 그 순간만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좋은 이름이네요.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혜진이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네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됐다. 전쟁 속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두 사람의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천막이 수백 개 쳐진 난민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땅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고 땅바닥에 누워서 잠을 잤죠. 저희 가족도 천막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사평도 안 되는 공간에 식구 5이 누웠습니다. 혜진은 저희 천막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혼자였으니까 제일 작은 자리를 받은 거였죠. 날마다 저는 혜진을 봤습니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 항구로 일하러 갔습니다. 짐을 나르는 일이었죠. 저녁이 되면 돌아와서 천막 앞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왜 매일 하늘만 봐요? 별을 세요. 별을요? 왜요? 고향에 있을 때 동생이랑 같이 했거든요. 별 세기. 동생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과거형이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같이 셀까요? 네. 별이요. 저도 같이 셀게요. 혜진이 잠시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매일 밤 별을 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10가지 세면 까먹어서 다시 세고 또 까먹어서 다시 세고 결국 끝까지 센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었다는 거였죠. 그해 가을, 전쟁은 잠시 소강 상태였다. 사람들은 곧 끝날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순애야. 혜진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요? 이거 받아줄래요? 그는 손에 작은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접힌 종이였죠. 저는 그걸 받아서 펼쳤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순애 씨에게 나는 글을 잘 못 씁니다. 그래서 짧게 쓸게요. 당신을 만나서 처음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나랑 같이 살아줄 수 있나요? 정혜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울어요? 아니에요. 그냥 너무 기뻐서요. 그럼 대답은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네. 같이 살아요. 전쟁 끝나면요. 혜진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환하게요. 고마워요. 뭐가요? 내 인생에 와줘서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약속했다. 살아남으면 꼭 같이 살겠다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약속이란 건 지켜지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걸. 정해진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군복 입은 남자 2명이 천막촌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명단을 들고 이름을 불렀죠. 정해진, 김영식, 박태수, 징집이었습니다. 혜진이 천막에서 나왔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죠. 혜진 씨, 순애 씨, 괜찮아요. 금방 올게요. 거짓말이에요. 간 사람들 아무도 안 돌아왔잖아요. 나는 달라요. 꼭 올게요. 군인이 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빨리 와. 시간 없어. 저는 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락해요. 편지라도 써요. 편지요? 네. 제가 매일 쓸게요. 혜진 씨도 써줘요. 알았어요. 꼭 쓸게요. 그는 제 손을 놓고 군인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애는 매일 편지를 썼다. 붙일 주소도 없이 받을 사람이 살아있는지도 모르면서 1950년 11월 3일 혜진 씨, 오늘도 하늘을 봤어요. 별은 23개까지 셌어요. 혜진 씨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나요? 밥은 먹었나요? 추우면 옷 두껍게 입어요. 빨리 돌아와요. 순애. 1950년 12월 15일. 혜진 씨, 눈이 왔어요. 천막이 눈으로 무너질 것 같아요. 아버지가 기침을 하세요. 병원도 못 가고 있어요. 혜진 씨는 괜찮나요? 다치진 않았죠? 제발 살아있어요. 순애. 1951년 2월 9일. 혜진 씨,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추위를 못 이겼나 봐요.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어요. 혜진 씨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누군가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제발 답장 보내줘요. 순애. 1951년 6월 20일. 혜진 씨, 벌써 8개월이에요. 혜진 씨 편지는 한 통도 안 왔어요. 그래도 저는 믿어요. 혜진 씨는 살아있다고요. 꼭 돌아올 거라고요. 그렇죠? 순애. 편지는 계속 쌓여갔다. 붙이지 못한 편지들. 하지만 순애는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희망까지 사라질 것 같았으니까. 순애야.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왜요, 아버지? 이 사람 좀 봐라. 아버지 옆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자였죠. 얼굴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김영식이라고 해. 정혜진이랑 같은 부대였대.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혜진 씨요? 혜진 씨 알아요? 영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요? 혜진 씨는 어디 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지난달이었어요. 폭격을 맞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짓말이라고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영식의 가슴을 쳤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혜진 씨는 돌아온다고 했어요. 약속했다고요. 순애야, 아버지가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요? 왜 혜진 씨만 죽어야 해요? 왜요? 영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대신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날 정혜진이 저를 구했거든요. 제 앞을 막고,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죽었어야죠.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순애의 첫사랑은 끝났다. 아니, 끝난 게 아니었다. 끝나지 못했다. 저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요. 아버지가 들으면 걱정하실까 봐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누군가 천막 밖에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애 씨, 영식이었습니다. 왜 왔어요?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걸 드리려고요. 그는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정혜진이 남긴 겁니다. 당신한테 전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뭐가 들어있어요? 편지예요. 정혜진이 당신한테 쓴 편지들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혜진 씨가 저한테 편지를 썼다고요? 네, 매일 썼어요. 근데 붙일 수가 없었대요. 주소를 몰랐거든요. 저는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수십 장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제 이름으로 시작하는 편지들이었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보. 네, 바보예요. 혜진 씨도 저도. 왜 우리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영식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혜진의 편지를 모두 읽었다. 그리고 알았다.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생각했다는 걸. 그게 더 아팠다. 순애야, 영식이가 청혼을 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싫어요. 순애야, 우린 이제 돌아갈 집도 없어. 내가 혼자서 어떻게 살 거냐? 그래도 싫어요. 영식이는 좋은 사람이야. 전쟁도 끝나가고 있고 정부에서 일자리도 알선해준대. 너도 이제 생각을 해야지. 아버지는 제 마음도 모르시면서요. 안다. 나도 다 안다고. 근데 순애야,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은 잔인했다. 사랑은 밥을 먹여주지 않았고 기억은 집을 지어주지 않았다. 저는 영식과 결혼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없었습니다. 증인 2명, 음식 조금, 그게 전부였죠. 영식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한테 잘해줬고 아버지도 모셨고 돈도 열심히 벌었죠.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혜진의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영식이 자는 동안 화장실에 숨어서요. 그러고 나면 눈물이 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순애야, 영식이 저를 불렀습니다. 왜요? 나한테 화났어? 아니에요. 그럼 왜 날 안 봐? 미안해요. 미안하단 말하지 마. 나도 알아. 내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식 씨, 괜찮아. 나도 알고 결혼했어. 내가 정혜진을 잊지 못한다는 거. 그럼 왜? 그래도 좋았어.
내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애야, 나한테 시간을 줄 수 있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를 봐줄 수 있어?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노력할게요. 그걸로 충분해. 그날 밤 순애는 처음으로 영식을 남편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순애야, 좋은 소식이야. 영식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집을 얻었어. 은평구의 작은 한옥인데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해. 정말요? 응. 다음 달에 들어갈 수 있대. 저는 영식을 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요. 고마워요, 영식 씨. 뭐가?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요. 영식이 웃었습니다. 나도 고마워. 내가 내 옆에 있어줘서.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였다. 전쟁이 끝났대. 라디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조인되었습니다. 영식이 저를 안았습니다. 순애야, 이제 끝났어. 우리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어. 저도 영식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쪽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혜진 씨, 전쟁이 끝났어요. 조금만 더 버텼으면 당신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날 밤 저는 혜진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혜진 씨에게 전쟁이 끝났어요. 당신이 그렇게 기다리던 날이 왔어요. 근데 당신은 없네요. 저는 지금 다른 사람과 살고 있어요. 당신 친구 김영식이요. 그 사람은 착해요. 저한테 잘해줘요. 근데 이상해요. 행복한 것 같은데 가슴 한쪽이 계속 아파요. 미안해요, 혜진 씨. 제가 당신을 기다리지 못해서요.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서요.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이 편지는 보내지 않을게요. 보낼 곳도 없으니까요. 그냥 제 마음속에 묻을게요. 안녕히 혜진 씨. 그리고 고마웠어요. 당신이 제 인생에 와줘서요. 순애. 저는 그 편지를 작은 나무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장롱 제일 깊은 곳에 숨겼죠. 그렇게 순애의 첫사랑은 상자 속에 갇혔다. 50년 동안 세월이 흘렀다. 빠르게 그리고 묵묵히. 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영식은 우체부가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왔죠. 비가 와도 눈이 와도요. 순애야, 오늘 편지 몇 통 배달했는지 알아? 몇 통? 234통? 신기록이야. 영식은 늘 자기 일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편지를 전하는 일이요.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영식 씨, 왜 우체부가 됐어요? 응? 다른 일도 많았을 텐데요. 영식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정혜진이 생각나서. 네. 그 친구 매일 당신한테 편지 썼잖아. 근데 붙이지 못했잖아.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나라도 다른 사람들 편지는 제대로 전해주고 싶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뭐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줘서요. 영식이 웃었습니다. 미워할 수가 없어. 그 친구 덕분에 당신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영식은 30년 동안 우체부로 일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누군가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미국으로 갔고 아들은 회사에 다니며 따로 살았죠. 집엔 저랑 영식만 남았습니다. 순애야, 우리 여행 갈까? 여행이요? 응. 제주도 같은데. 젊었을 때 못 가봤잖아. 좋아요. 우리는 제주도에 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요. 바다를 봤습니다. 파란 바다였죠. 영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애야, 왜요? 행복해? 네. 거짓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순애야, 나 알아. 넌 평생 정혜진을 잊지 못했다는 거. 영식 씨, 괜찮아. 나도 알고 살았어. 내 마음이 둘로 나뉘어 있다는 거.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그 친구 거라는 거.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그래도 넌 나랑 평생을 살아줬잖아. 그걸로 충분해. 영식이 바다를 봤습니다. 나도 행복했어, 순애야. 진짜로. 저는 영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요. 영식 씨. 그날 순애는 깨달았다. 사랑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모두 진짜일 수 있다는 걸. 순애야, 내 손 잡아줘. 영식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폐암이었죠. 말기였습니다. 여기 있어요, 영식 씨. 미안해. 왜요? 먼저 가서. 그런 말하지 마요. 순애야, 내가 죽으면 정해진 무덤에도 가줘. 네. 그 친구 무덤 알아? 국립묘지에 있어. 이름 없는 군인으로. 영식 씨는 어떻게 알았어요? 30년 전에 찾았어. 당신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저는 울었습니다. 왜 그동안 말 안 했어요? 당신이 아플까봐. 이미 상처가 많은데 더 줄 순 없었어. 영식 씨, 순애야, 나 죽으면 그 친구한테 가서 말해줘. 순애 잘 모셨다고. 행복하게 해줬다고.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리고 당신도 행복해. 남은 시간 동안. 영식이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해, 순애야.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순애는 두 번째 사랑을 잃었다. 이번엔 준비할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팠다. 할머니, 계속 읽어주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2010년 9월 30일. 김영식에게. 할아버지한테 쓴 편지네요. 그래. 저는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식 씨에게. 당신이 죽고 난 뒤에야 이 편지를 써요. 평생 하지 못한 말이 있어요. 고맙다는 말이요. 당신은 저한테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걸 알면서도 평생 저를 사랑해줬죠.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당신한테 미안해요.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해서요. 하지만 동시에 고마워요. 반쪽짜리 사랑이라도 받아줘서요. 영식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음 생에 만나면 그때는 제가 당신을 온전히 사랑할게요. 약속해요. 순애. 민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하긴 했던 거예요? 그럼, 사랑했지. 그럼 정혜진이란 사람은요? 그 사람도 사랑했어. 둘 다요? 그래. 둘 다. 다르게 하지만 똑같이. 사랑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모두 진짜일 수 있다. 할머니, 마지막 편지는 누구한테 쓴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봉투를 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2024년 10월 15일. 민수에게. 저요? 그래. 왜 저한테요? 읽어보면 알아. 저는 봉투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민수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할머니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놀라지 마. 할머니는 알고 있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의사 선생님이 말했거든. 석 달이라고. 근데 괜찮아. 할머니는 충분히 살았어. 78년. 긴 시간이었지.
민수야, 할머니가 내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어.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돼. 반쪽짜리라도 괜찮아. 중요한 건 진심이야.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하면 그게 바로 사랑이야. 할머니는 두 사람을 사랑했어. 하나는 짧고 뜨거웠고, 하나는 길고 따뜻했어. 둘 다 진짜였어. 민수야, 넌 아직 젊어. 앞으로 많은 사람을 만날 거야. 사랑하고 헤어지고 또 사랑하겠지. 그럴 때마다 기억해.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 더. 할머니가 남긴 편지들 꼭 전해줘. 정혜진 씨한테. 할머니가 평생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야. 그분이 아직 살아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살아계시다면 전해줘. 할머니가 평생 당신을 잊지 못했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당신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게 됐다고. 민수야, 부탁이야. 할머니. 민수가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민수를 안았습니다. 울지 마, 민수야. 어떻게 안 울어요? 할머니가 죽는다는데. 죽는 게 아니야. 그냥 다른 곳으로 가는 거지. 어디로요? 아마 할아버지한테. 그리고 혜진 씨한테. 둘 다요? 응, 둘 다. 할머니는 욕심쟁이거든. 저는 웃었습니다. 민수도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마지막 편지를 다 썼다. 이제 할 일은 하나 남았다. 붙이는 일. 저는 우체국에 갔습니다. 민수가 휠체어를 밀어줬죠.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우체국 직원이 물었습니다. 편지를 붙이려고요. 어디로 보내시나요? 모릅니다. 네. 수취인이 살아있는지도 모르겠고 주소도 모르겠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그럼 붙일 수가 없는데요.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국립묘지에 묻힌 이름 없는 군인 중에 1951년 6월에 전사한 사람들 찾아주세요. 네. 그 중에 정혜진이란 이름 있으면 그분 연고자한테 전해주세요.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어르신,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부탁이에요. 제가 평생 붙이지 못한 편지예요. 제발 전해주세요. 저는 편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직원이 잠시 고민하더니 편지를 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73년 만에 편지가 붙여졌다. 도착할지 안 할지는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보낸다는 것이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며칠 안 남았다고 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할머니, 가지 마요. 민수야. 할머니 부탁 들어줄 수 있어? 뭐든지요. 정혜진 씨, 찾아줘. 살아계시면 편지 전해줘. 네, 할머니. 그리고 행복해라. 내 방식대로. 할머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웃었습니다. 혜진 씨, 이제 만나러 갈게요. 그리고 영식 씨도. 둘 다 보고 싶었어요. 2024년 10월 20일 밤 11시 32분. 김순애, 향년 78세로 별세. 그녀는 웃으며 눈을 감았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할머니, 편지 꼭 전할게요. 약속해요.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였죠. 옆에는 중년 남자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고인과 아는 사이인데요.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아신 분이신지 노인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우체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요. 민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정혜진 씨이신가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혜진입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73년을 떠돌던 편지가 마침내 주인을 찾았다. 할머니가 저를 찾으셨다고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네, 평생 할머니 곁에 편지를 두셨어요. 당신한테 쓴 편지를요. 민수가 나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다 순애 씨가 쓴 편지인가요? 네. 혜진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수십 통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정혜진에게로 시작하는 편지들이었죠. 혜진이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1950년 11월 3일. 혜진 씨에게 오늘도 하늘을 봤어요. 별은 23개까지 셌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순애 씨, 당신이. 혜진은 편지를 한 장 한 장 읽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1950년 12월 15일. 혜진 씨, 눈이 왔어요. 1951년 2월 9일.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1951년 6월 20일. 벌써 8개월이에요. 모든 편지를 다 읽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혜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어요. 네, 저는 죽지 않았단 말입니다. 민수가 놀랐습니다. 그럼 김영식 할아버지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 친구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혜진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우리 부대는 적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폭격이 쏟아졌죠. 영식이 앞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영식을 밀쳤습니다. 그래서 영식은 살았죠. 혜진아, 영식이 소리쳤습니다. 혜진이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흘렀죠. 영식아, 순애 씨한테 전해줘. 뭘 전해줘. 사랑한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혜진아, 정신 차려. 의무병이 달려왔습니다. 이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다리를 잘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영식이 절규했습니다. 그럼 살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혜진이 영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식아, 부탁이야. 뭔데? 순애 씨한테 내가 죽었다고 해줘. 난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야. 다리도 없고 순애 씨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 무슨 소리야? 제발 순애 씨가 날 잊고 살 수 있게 내가 죽었다고 해줘. 혜진아, 부탁이야. 그리고 넌 순애 씨 곁에 있어줘. 날 대신. 혜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정혜진은 죽은 사람이 되기로 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래서 전 죽은 사람이 됐습니다. 혜진이 말했습니다. 다리를 잃고 병원에서 6개월을 보냈습니다. 회복하고 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정혜수로요. 그리고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사랑했으니까요. 혜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애 씨가 저를 기다리며 평생을 망치는 걸 볼 수 없었어요. 차라리 죽은 사람이 되는 게 나았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럼 영식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건가요? 네. 영식이만 알고 있었죠. 그 친구가 평생 비밀을 지켜줬습니다.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평생 모르셨던 거네요.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걸. 네. 그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후회는 안 하세요?
혜진이 편지들을 쓰다듬었습니다. 후회했죠. 매일. 하지만 이 편지를 보니 알겠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순애 씨는 영식이와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 씨, 혜진이 민수를 봤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때로는 떠나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저는 순애 씨를 떠나보냈고 그분은 행복했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민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가 알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요. 이젠 아실 겁니다. 저 위에서. 혜진이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순애 씨,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만나러 갈게요.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다. 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그리고 혜진의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여기입니다. 혜진이 한 묘지 앞에 멈췄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군인 마이너스 1951년 6월 전사. 이게 당신 무덤인가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네. 제 전우가 대신 묻힌 곳이죠. 제 군번표를 차고 죽었거든요. 혜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철수야, 미안하다. 내 이름으로 살지 못해서. 그는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순애가 쓴 편지 중 하나였죠. 이 편지, 여기 묻어도 될까요? 네. 할머니도 그걸 원하실 것 같아요. 혜진은 편지를 땅에 묻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순애 씨, 제가 평생 당신을 속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알아주세요. 그게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었다는 걸.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괜찮다고. 민수는 혜진이 있는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민수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당신한테요. 뭐라고요? 혜진이 놀란 표정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정혜진 씨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혜진 씨, 이 편지가 당신한테 갈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평생 닿지 않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래도 써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혜진 씨, 고마웠어요. 당신이 제 인생에 와줘서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제게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당신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았고, 기다림이 뭔지 알았고, 그리움이 뭔지 알았어요. 저는 영식 씨와 살았지만 제 마음 한편엔 늘 당신이 있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젠 곧 당신을 만나러 갈 거예요. 저 위에서요. 그때는 더 이상 헤어지지 말아요. 영원히 함께 있어요. 약속해요. 순애. 혜진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순애 씨, 민수도 같이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평생을요.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죽음도 시간도 거리도 막을 수 없다. 진짜 사랑은 영원하다. 민수는 할머니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랍 속에서 작은 노트 하나가 나왔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영식 씨의 일기.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1951년 8월 1일. 오늘 순애에게 청혼했다. 순애는 울었다. 나도 알고 있다. 순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혜진을 사랑한다는 걸. 하지만 괜찮다. 혜진이 부탁했다. 순애를 지켜달라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평생. 민수는 계속 읽었습니다. 1960년 5월 20일. 오늘 순애가 웃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기뻤다.
순애가 조금씩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다. 조금씩. 1985년 9월 14일. 순애가 사랑해요라고 말했다. 결혼한 지 33년 만이다. 울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었다. 2010년 9월 25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의사가 말했다. 한 달이라고. 후회는 없다. 순애와 함께한 59년이 행복했다. 혜진아, 고맙다. 내 덕분에 순애를 만났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었다. 이제 곧 너를 만나러 갈게. 그때 말해줄게. 순애를 잘 모셨다고. 행복하게 해줬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널 대신해서 순애를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민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해진 할아버지. 세 사람 모두 서로를 사랑했던 겁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 불타오르는 사랑, 조용히 지켜보는 사랑, 떠나주는 사랑. 모두 진짜였다. 모두 아름다웠다. 민수 씨,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정해진 어르신이 위독하십니다. 빨리 오시는 게. 민수는 달려갔습니다. 혜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할아버지, 민수 씨, 왔군요. 네, 왔어요.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와줘서. 할아버지, 힘내세요.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순애 씨가 부르는 것 같아요. 혜진이 천장을 봤습니다. 순애 씨, 보여요. 웃고 있어요. 할아버지, 민수 씨, 부탁 하나만. 네, 말씀하세요. 제 무덤에 순애 씨 사진 좀 놓아주세요. 평생 못 봤으니까 이젠 같이 있고 싶어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혜진이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자정. 정해진 향년 80세로 별세.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눈이 내렸다. 하얗고 조용한 눈이었다. 민수는 혜진의 유골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묻어달라고 하셨어요. 이름 없는 군인 옆에요. 장례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묘지가 2개 나란히 놓였습니다. 이름 없는 군인 마이너스 1951년 6월 전사. 정해진 마이너스 1944년생. 2024년 작고. 민수는 두 묘지 사이에 사진 한 장을 놓았습니다. 젊은 시절 순애의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할머니, 이제 세 분 다 함께 계세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겨울인데도. 민수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공책 하나가 들려 있었죠. 새 공책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월 1일. 할머니, 할아버지, 정해진 할아버지. 세 분 모두 떠나셨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세 분이 남긴 사랑을 알고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두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혜진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위해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식 할아버지는 평생 할머니를 지켰습니다. 세 분 모두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요. 진심이면 충분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끔은 떠나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요. 할머니, 할아버지, 정해진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요. 저도 잘 살겠습니다. 세 분처럼 진심으로. 민수,
민수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눈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났다. 아니, 끝난 게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민수는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혜진의 사진도 놓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할머니 기일이에요. 2년이 지났네요. 민수는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 요즘 잘 지내요. 취직도 했어요. 작은 출판사인데 편지 관련 일을 해요. 할머니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수야, 늦어서 미안. 괜찮아. 유진아, 어서 와. 유진이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민수 씨 여자친구 유진이에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유진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유진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할머니 이야기 더 해줘. 응. 할머니는요? 민수는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혜진과의 첫사랑, 영식 할아버지와의 결혼, 평생 간직한 편지들. 유진은 울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네. 응. 할머니 덕분에 배웠어.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나도 배웠어. 내 이야기 들으면서. 뭘? 진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민수가 유진을 봤습니다. 유진아. 왜? 사랑해. 나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사랑은 대물림 된다. 할머니의 사랑이 손자에게로, 손자의 사랑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그렇게 사랑은 계속된다. 영원히. 민수와 유진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민수야, 별 셀래? 응? 할머니랑 혜진 할아버지가 그랬다며. 매일 밤 별을 셌다고. 민수가 웃었습니다. 좋아. 세자. 하나, 둘, 셋, 넷. 벌써 까먹었어? 아니, 다시. 하나, 둘. 두 사람은 웃으며 별을 셌습니다. 끝까지 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하늘에서 누군가 그들을 보고 있었다. 순애와 혜진과 영식이었다. 세 사람은 웃고 있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잘하고 있구나. 순애야. 혜진이 불렀습니다. 왜요, 혜진 씨? 이제 후회 없어? 네. 없어요. 영식도 웃었습니다. 나도 없어. 세 사람은 구름 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수와 유진이 보였습니다. 별을 세고 있었죠. 저 아이 잘 크긴 컸네요. 순애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손자인데. 영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아이예요. 우리 이야기를 잘 기억해주고 있네요. 그러게요. 순애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두 분 다. 뭐가? 저를 사랑해줘서요. 각자의 방식으로. 혜진이 웃었습니다. 우리가 고마워요. 우리 인생에 와줘서. 영식도 웃었습니다. 이제 우린 영원히 함께야. 세 명 다. 세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형태는 변하지만 본질은 남는다. 기억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사랑은 계속된다. 영원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순애 할머니, 정혜진 할아버지, 김영식 할아버지,
세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하고 후회하고 그래도 계속 사랑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편지든 전화든 직접 만나서든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전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사랑은 배운다. 우리 끝까지 배우며 삽시다. 사랑을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